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이거 뭐야, 기아 K5죠? 근데 잠깐만, K5가 우리나라에 데뷔한 게 2010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식이죠? 2014년? 14년식입니다. 14년식이요? 그러면 1세대 아니에요? 1.5세대입니다. 왜? 2세대는 이제 JF라고 이제 모델이 완전히 붙어서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네, 15년도에 나왔고, 네, 15년도에 이거는 나왔고 신형이 나오기 전에 나온 거라서 13년도에서 15년도까지 아마 야, 그러면 2010년에 나와가지고 10년, 11년, 12년 만들다가 그러면 약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는 얘기죠, 1.5세대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있더라고요. 내가 1세대 K5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댓글에 이게 무슨 1세대 1.5세대잖아요 이러는데, 1.5세대도 어차피 1세대 아니야? 페이스리프트도 1세대 들어가는 거 아니야? 2세대는 아니잖아. 네, 어쨌거나 2세대 아닙니다. 예, 기아 차 오너의 주장에 의하면 1.5세대예요 1.5세대가 되면 뭐가 바뀐 거죠? 모양이 바뀌었다. 조금 모양 바꿨네. 그러니까 기아가 그런 것 같아. 이 외관 모양을 사이클을 짧게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걸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근본이 좀 약하다는 얘기지 아닌가? 그래서 소나타는 소나타가 갖는 이미지가 있지만 K5는 소나타만큼 역사성이 없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소나타가 좀 쌌던 걸로 알거든. 기아는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 같은 부피에 좀 더 싸게. 그러니까 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겠죠. 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차는 뭐 보나마나 엔진부터 보자. 엔진룸을 봐야지.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FF 앞에 엔진을 직렬 4기통 엔진을 횡으로 얹고 변속기를 옆으로 놓은 횡 배치죠. 횡 배치겠죠. 아직 안 봤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횡 배치겠지. 횡 배치가 맞네요. 엔진이 이거는 2000cc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말로만 듣던 CVV에 노 엔진의 CVV. 그러니까 CVVL이 저거 아닌가? 그 밸브 타이밍이 가변으로 바뀌는 거. 네, 네. 오호. 엔진을 이렇게 횡으로 놓고 흡기가 앞에 있고 배기가 뒤에가 있어요. 엔진 커버가 있고, 엔진 커버 한번 빼볼까? 어우야, 이거 빼기 힘들다.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예.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직렬 4기통이죠. 직분사는 아니네요. 예, 간접 MPI가 인젝터가 직분사인가? 이게 뭐예요? 직분사예요? 간접 분사예요? MPI인데요? 예, 왜냐면 고압 펌프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점화 코일이 조그만 거 들어가 있어요. 발전기가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이때도 배터리가 이때만 해도 이 앞에 있고, 그렇죠.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네. ABS 모듈 저 밑에 있고, 스트럿 타입인 거 틀림없고, 스트럿이 지금 앞으로 프론트 벌크헤드랑 이렇게 뭔가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아예 붙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쪼가리 가지고 붙여놨네. 여기를. 앞 서스펜션은 스트럿이에요. 자, 로암이 기역자로 되어 있고, 서브프레임도 아반떼 MD 같은. 그러고 보니까 이거 MD랑 같은 시대의 차네. 그러면 잠깐만, 현대 기아는 이때는 K3도 있었구나. 브레이크는 뭐, 근데 차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되게 작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타이어가 2로 60에 16인데 이때 원래 출고 사이즈가 이건가? 2로예요? 너무 넓은 걸 낀 거 아니에요? 휠에 비해서 좀 타이어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주가 아마 네. 큰 사이즈를 끼워놓은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205, 60에 16이 맞을 것 같은데. 205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는 지금 보기 드문 피렐리 P8FS라는 거거든요. 근데 패턴이 사계절인 것 같은데 사계절 같지 않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홈이 별로 없거든. 잔홈만, 큰 홈이 없고 잔홈만 있네. 여기는 또 잘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뒤에도 이게 이 휠이 6.5거든. 림폭이 6.5 림폭에 2로는 좀 무리다. 그리고 뒷서스펜션은 아무래도 이게 그렇지, 얘는 이제 멀티링크를 썼어요. 근데 뭐야, 또 왜 로암은 또 알루미늄이에요? 이런 게 1.5세대에서 바뀐 건가? 로암이 하나가 알루미늄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K3나 아반떼하고는 차별을 해야 되는 게 뒤에 멀티링크 달아줬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K5는 K3를 늘려서 만든 게 아니라 K7을 줄여서 만든 거지. 근데 그거는 맞는데 K7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성의 없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리 K7 리뷰가 있나요, 우리가? K9은 있는 것 같은데 K7이 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트렁크는 뭐 보나마나 엄청 크지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 커요, 트렁크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많이 팔린 차이긴 하지만은 차에 관심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한데 뭐랄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차라 그럴까? 뒤에도 보면은 뭐 뒷좌석도 야, 이 색깔인데 왜 이러냐? 잠깐만, 나 뒤에 지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넓어? 근데 이게 이 비닐과 이 헝겊의 적절한 조합은 되게 편리해. 잘 만들었어. 푸조가 이거 잘하는 건데. 근데 이제 푸조만큼 또 고급스럽지는 않아, 사실은. 이 바느질이나 이런 게 고급스럽지는 않아. 이거 새 차 때 얼마였죠?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때만 해도 차값 쌌구나. 이렇게 네. 큰 차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었으니 이제 옵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뭐 이것도 얘기하면 또 댓글에 내가 국산차 가져오시는 분들 별로 반갑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국산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꼭 왜 내 차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 K5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은 차보다 옵션이 더 중요했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옵션이 되게 없는 편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옵션이 없다는데 뭐 있을 거잖아. 오디오도 있고 제어 장치 다 있잖아. 뭐 미끄러방지 장치도 있고, 여기 지금 봐봐 창문 자동되고, 센트럴 락킹 되고 다 되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히터 있고, 아 자동 묘석기가 없다야. 자동 묘석기가 없어. 야 이 K5에 수동이 있었어? 나 처음 봤어요. K5에 잠깐만 이거 가스차예요? 아닙니다. 휘발유차입니다. 가스차에 수동이면 내가 좀 이해가 가긴 가요. 근데 휘발유차에 지금 수동 묘석기라고? 아니 근데 또 6단이야. 그러면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잖아. 6단 변속기면은. 그러면 요 상태로 해서 2천만 원, 2,500만 원? 2,089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89만 원? 네. 정말 쌌는데? 폴로보다 저렴했던 것 같은데요. 폴로 얼마예요? 폴로 한 3천만 원 넘었던 것 그쯤 같은데?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맞지. 이 가격에 K5를 살 거냐? 폴로도 못 사잖아. 아반떼 풀옵션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뭐요? 풀옵션이 이거보다 비쌀. 어느 게? 아반떼 풀옵션? 내가 아반떼를 나 2011년에 아반떼 시합차 살 때 1,100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아. 나도 깡통 샀으니까. 옵션 없는 거 샀으니까. 그러면은 아반떼랑 K5랑 1,000만 원 차이 나는 게 맞네요. 아, 그렇네요. 그죠? 차이 많이 나네. 아니, 근데, 가축이 없네, 진짜. 내가 불러봅니다. 아, 우레탄이 어때서. 손에 짝짝 감기기만 하더라. 뭐, 그래도 CD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없는데 지금 이 정도라는 거잖아. 이 차에 그러면 옵션들은 뭐 있나요? 또 다른 옵션들. 그러니까 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오토 변속기가 있고. 아, 그렇지. 네. 내비게이션이 달리고. 예. 블루투스가 있고요. 예. 오토 에어컨. 예.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별로 없는데, 그거네. 아, 이거 보일러. 아니, 엉따도 있는데, 이거 지금? 엉따. 네, 엉따는 있어요. 그럼 됐지. 근데 2세대 깡통 모델은 엉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옵션 사라는 얘기지. 이제 그거 내가 볼 때는 그 상품 기획 부서의 작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옵션에 엉따를 일부러 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버전은 도저히 못 사거든, 사람들이. 야, 돈을 한 2,500만 원 쓰는데 그 엉따 없어가지고 누구 태웠을 때 창피해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상품을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인단 말이야. 소비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는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선택받도록 강요당한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얼른 그런 걸 간파하고 그런 어떤 그 세일즈맨의 세일즈맨도 아니다. 상품 기획, 그러니까 이 거대 자동차 회사의 뭐라 그럴까, 이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사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안 사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뭐 그 정도고.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차인데.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우리 채널에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자기 차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있죠? 최근에 많이 왔었어, 그죠? 또 반대로는 뭐예요? 자기 차이기는 한데, 이거 저기 가져가면 고견마루 아저씨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한번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내가 들어는 봐야겠다 해서 오는 분도 계는데, 어느 부류죠?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차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까야지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순수하게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편견 없이,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편견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 편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편견 이씨 한번 주행을 해보고 주행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적산은 얼마예요? 11만 5,700km 됐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자꾸 겹치고 있어요, 지금. 이 차 구입한 지 얼마 됐어요? 4일 됐습니다. 4일? 네. 그러면 이 차 아직 뭐 정비하거나 그럴 기간도 없었잖아. 미션 오일 갈고, 수동이니까. 네네네. 미션 오일 갈고, 크랭크 각 센서, 캠축 센서. 그걸 왜 갈았어요? 잘 나가요? 나가는데, 예. 차는 나가는데 RPM 게이지가 0으로 멈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크랭크 각 센서를 진단을 바꿔서 하는 김에 캠축까지 같이 했습니다. 크레딧 각센서가 나가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네. 요즘은 사실은 걸려요. 왜냐하면 캠 센서를 대체하면 되거든. 출력이 제대로 나지 않았을 텐데. 걸리긴 걸렸는데 500rpm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시동이 두 번 꺼지더라고요. 냉간시에. 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차 산지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제출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갈고 나니까 힘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상 됐어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럼 좋아요. 네, 한번 보고 그 점을 참고해서 자 한번.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에 택시도 수동 변속 꽤 없었던 것 같은데 K5는 맞지 않아? 이제 NF 시절에나 있었지. 이거 K5 나 주변에 K5 택시도 수동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전국에 몇 대나 있을까? 휘발유 수동이. 제 생각에는 100대 미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왜 그거 좀 이따 가서 얘기합시다. 이거 잠깐만 산지 4일 됐다 그랬죠? 네. 근데 왜 굳이 K5 수동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 제네시스 DH나 아니면 대형차 위주로 이제 가려고 K9이나 고민을 했는데 네. K5 수동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수동을 한번 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데 승용차니까 예. 투도어도 아니고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구입했어요? 네. 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해서 아니 근데 네. 클러치가 지금 너무 무거워요. 네. 클러치 상태가 안 좋아요. 교환할 때가 돼가요. 많이 무거운가요? 이 정도면 많이 무거운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차량 구입 의사는 예. 진짜 다 제각각이네요 보니까. 원래 그렇죠. 네, 뭐. 동기라고 예, 해야 되죠. 동기는 되게 사소한 데서 온다는 거야. 어,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뒤에 뭐 의자에서 소리가 나네요. 그 지금 아니야 문이 안 닫은 거 아니야? 아니 문 닫혔어요. 닫혔어요? 네. 안 닫겠네요. 근데 문이 안 닫힌 소리가 문이 안 닫혔어. 안 닫혔네. 안 닫혔나? 안 닫혔다. 내가 소리만 듣고도 알잖아, 그지? 네. 그러네. 닫았습니다. 다시. 예. 이거 클러치가 다 안 찔려요. 아, 클러치가 다 안 찔려서 일단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요? 예, 클러치가 다 안 찔리니까 입력축이 완전히 떨어지지 못해서 일단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클러치 디스크 다 갈아야지 뭐 그쪽은. 예. 다 갈고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고차가 그랬지. 그러면 이걸 지금 얼마에 샀어요? 450만 원에 차값은 450만 원. 450만 원. 예. 아이고 국산차가 생각보다 비싸구나. 저는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건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난 비싼 것 같아. 일단은 바디 강성은 우리가 바로 전에 체어맨을 탔잖아요. 아무리 체어맨이 이거보다 훨씬 비싼 차라고 해도 훨씬 옛날에 나온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어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차가 바디 강성이 높아요. 방지턱 느낌 같은 거는 네. 방지턱? 방지턱도 엔진이 앞에 있다는 FF라는 것만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인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도 이쪽이 더 좋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옛날에 고급차니까 비싼 물건이니까 무조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구형들 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물침대 같은 그런 그거야 뭐 또 출렁출렁. 원래 대형 고급차들은 또 그렇게 세팅을 하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단단한데? 세팅이? 네. 뒷좌석도 꽤 단단합니다. 기아차구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일전에 기아 K7 디젤 2.2 디젤을 탔었는데 기아 K7에 디젤이 있어요? 네, 그걸 탔었는데 그거 타다가 그거는 앞에 축이 안 돌아가는 느낌이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거야 뭐 원래 큰 차일수록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세팅을 하죠. 근데 K5는 안 그랬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걸 타니까 이제 네. 드디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앞대가리가 돌아간다 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난 공감 못 하겠는 게 우리가 물론 서스가 부드러우면 탁 했을 때 반응이 좀 둔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차가 코너링이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개까지 탔을 때는 사실 그거 똑같아요. 네, 서스가 네, 이게 문제가 많아 지금 이거. 서스가 되게 단단하고 이러면은 진짜 한 개 내려갈 때는 되게 반응이 빠른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뭐 차이가 없어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한 개까지 제가 안 밀어붙여가지고 몰라서 한 개까지 안 밀어야지. 한 개까지 밀면 잘못하면 죽지. 차를 왜 한 개까지 써요? 지금 시합을 하는 게 아닌데 차를 한 개까지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리고 운전한 지 얼마 됐어요? 6년 됐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오래됐잖아. 많이 했잖아 운전을. 네. 우리가 운전을 뭐 6년을 했던 60년을 했던 내가 한계상을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운전 몇 년 했지? 나도 지금 기억도 안 나거든. 난 88년면허예요. 예. 근데
나보다 더 오래 운전하신 택시 기사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나보다 운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왜 아니지? 예를 들어 그분은 50년, 60년을 해도 한계 상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럴 한계 수 상황에서 있죠. 차가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모르기 네. 때문에 네. 당연히 한계 상황에서는 더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거지. 무조건 오래 했다고 다 잘한다? 나는 그래서 저거 있잖아. 왜 식당 가잖아. 네. 그럼 뭐 50년 전통의 뭐 칼국수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50년 동안 유지만 됐다는 건 그러면 명목이 나는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50년 동안 칼국수 만들면 칼국수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있나? 따로 있나? 없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예, 그래서 난 그런 거 전혀 믿지 않고 예, 먹어봐야 신경 보고 쓰지도 않고 예, 그걸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에. 본질적인 맛이 어떤지. 그렇죠. 내 입맛에 맞으면 뭐 어제 생긴 집도 가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트렌드 이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저도 공감. 예. 가죽보다 그립이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 이제 돌기를 줘가지고 오돌도돌하게 네. 그립감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죽처럼 모양을 해놓은 게 약간 사람 심리적으로 아니 왜냐면 이제 이게 너무 매끄러우면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 지금 여기 하체 상태가 생각보다 이게 손본 게 없잖아요. 네, 잡생 하나도 없잖아 하체는 지금.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좋아요. 네. 다만 변속기가 문제네요. 변속기요? 아니 변속기가 아니고 이건 클러치의 문제지. 변속기의 문제라고 예. 그건 다른 거니까. 아니, 네. 클러치가 문제예요. 클러치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액추에 우리 왜 여기 마스터 실린더나 네. 오퍼레이터 실린더도 좀 봐야 돼요. 네,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퍼레이터 실린더가 오페라 실린더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오페라가 세상에 어딨어? 오페라가 그지? 도대체- 미셸 아니 음악 하잖아. 네. 그 오페라가 차 안에 어딨어? 저도 그래서 오페라 하길래 무슨 노래를 부르나. 오퍼레이터죠.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네. 클러치가 무거운 차들이 네. 오페라 실린더 하나의 문제일 수도 아니 있나요? 클러치가 무거운 이유는 네. 압력판이 네. 압력판 스프링 레이트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압력판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고 네. 클러치가 완전히 찔리지 않는 문제는 그 안에 저 릴리스 베어링을 밀어주는 레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받치고 있는 볼핀 같은 게 마모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다 교환해야 돼요. 지금. 클러치까지 한번 싹 교환해주면은 클러치에 문제가 해결되죠. 엊그저께 했는데 아깝네요. 예, 그거 문제 어차피 또 해야 돼, 그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엔진, CVVL 엔진, 저 토크가 대단하네. 네. 예, 되게 편해요. 이 저회전도 되게 편하고. 6단에 50km에 6단 넣어도 잘 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속 토크가 막, 이게 저속이 세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솔린 치고 그래도 센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스프링 댐퍼는 소나타만큼 출렁거리지 않고 아니, 나는 왜,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 어제 그랜저도 잠깐 탔거든요? 네. 왜 그랜저보다 이 소나타급이 훨씬 좋지? 저도 근데 K7보다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승차감도 이제 그렇고. 이 논리를 계속 이어가면은 그럼 K5보다 K3가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같아요. 만듦새를 만들면 그럴 수 있죠. 더 작으니까. 점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다운그레이드로 가고 있는 네, 거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저렴한 차로. 일단 뒷좌석은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광활하지 뭐 그 정도면, 그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택시로 쓰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가 괜히 택시를 쓰는 게 아니지. 근데 택시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까지 내고 탔는데 차가 그렇죠. 좀 하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신장이 큰 편은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애기들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 애기들은 내가 볼 때 키가 커요. 다 카니발밖에 안 탄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로 가면은 유럽 애기들이 제일 작은 거야. 맞죠? 이제 이거를 이 클러치를 연구소에서는 지금 정상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거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정비했다가 네. 차주가 큰 차이 못 느끼면은 책임 전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고객선에서 클레임이 안 걸릴. 아니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왜 똑같지 그렇죠.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렇다고 지금 당장 차가 못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대로 계속 쓰면 1, 2단 싱크로가 빨리 망가지겠지. 계속 기어를 지금 억지로 넣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어제 변속 시프트 필링 자체는 좋아요. 미션 오일을 네. 어제 그저께 갈았거든. 근데 물론 오일 따라서 시프트 필이 약간 바뀌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럼 만듦새의 차이인 건가요? 그럼요. 모든 게 다 만듦새의 차이죠. 미션도 좋아야 되고 링크도 좋아야 되고 여기 시프터 박스도 좋아야 되고. 근데 이거 우리 지난 편에 체험엔도 그랬지만은
이게 나는 옛날에 저기 이제 80년대 자동차 잡지를 보거나 또는 자동차 내가 운전해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이제 이게 인체공학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인체공학이라는 거를 자동차 회사들이 고려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들이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왜 창문 스위치가 여기 있지? 이게 인체공학이라 무슨 그러니까 인체공학 이제 갖다 내버렸나 봐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2017년식인가 18년식 K7을 탔을 때는 네. 인체공학적으로 여기에 딱 닿는 위치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자꾸 버튼을 눌러요 지금. 그렇지. 네, 네. 이거는 지금 딱 아무 생각 없이 네.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이드 미러 조절 레버가 있다는 네, 거예요. 사이드 네, 미러를 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바꾸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누르는데 옆으로 앞으로 이런. 그렇지. 네. 그리고 창문은 일부러 이렇게 뒷창문은 특히나 지금 말도 못해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차를 만드는 자동차라는 거를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엄청난 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고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실제로 내 친구들이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는 연구 직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가면 갈수록 차를 이렇게 만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차라리 옛날 차들처럼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를 하든 간에 적어도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노래, 라디오. 너 음악은 또 의외로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깡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기분. 이게 옵션을 안 넣어서 좋구나. CD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CD 있어요? 네. 들어봐요. CD가 아니라 MP3구만. CD를 MP를 꽂잖아.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건 CD가 아니라 MP지. MP. 예. CD 형식을 빌은 MP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 그런 거군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건? 예, 그냥 뭐 그래요. 예, 그냥 나오는구나. 네. 저음은 푸석하고. 근데 의외로 중고음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왜냐하면 더 영역을 많이 내보겠다고 유닛을 여러 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난 그게 더 나빠. 차라리 이거는 지금 기본형이라서 유닛 개수가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나아요. 지금 더 차분해 이게 지금. 그 캐딜락 CT6인가 그때 광고할 때 네. 스피커 개수를 36개인가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동차의 스피커 개수 몇 개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캐딜락의 연주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네. 우리나라 이게 종이로 된 카탈로그 제 차 타러 가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한 40년 전부터 그거는 광고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스피커 개수가 많은 걸 자꾸 자랑하는데 생각해보면 개수랑 음질이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알이 많다고 음질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유닛 개수가 많아지면 주파수 대역별로 유닛을 다 달아줘서 대역을 넓힐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대역이 넓어졌다고 뭐 위상이나 모든 게 다 음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닛 개수가 많아지면은 맞추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싸구려 하나로 해결했잖아요. 지금 싸구려라서 한두 개로 해결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현대기아 차를 옛날 차들 타봐도 네. 솔직히 말해서 그 BMW 2010년대 나왔던 그런 네. 오디오들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소리는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유럽 차들은 특히 제가 네. 또 푸조 508을 또 네. 타봤는데 예. 그거는 저음이 아예 살질 않더라고요.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지금 이 차의 저음은 네. 그냥 푸석푸석한 저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BMW는 무시할 수 없는 게 BMW에 그 우리가 하만 카드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네. 그거는 절대로 차에서 싸우는 오디오가 아니에요. 그건 얘기가 예. 다르죠. 근데 특히나 푸조가 좀 안 좋았던 기억이. 푸조도 뭐, 난 푸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정말. 푸조도 뭐 차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사실 푸조도 고급차를 가면 다 좋아져요. 508이었거든요. 508이면 좋은 차네. 네. 제일 최고급 차종이었는데 예. 12년식 508. 그렇게 나- 탔었는데. 그거야 뭐 또 그 차를 직접 타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MDPS는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지도 않은데 썩 만족스럽진 않아. 엔진이 이상한데? 엔진이 지금 12만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링에서 까락까락까락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태핏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나는 그거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CVVL에서 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뭐 체인 소리 같기도 한 체인 쪽 소리 같아요. 이 까락까락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아니면 뭐
진짜 스커핑일 수도 있고 엔진오일 얼마나 먹는지 아직 못 봤잖아. 네. 예. 아직까지 그거 체크할 만큼 기간이 예, 이거 알루미늄 블럭이 깎여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좀 더 타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썩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엔진 특성 자체는 좋은데 재질적으로는 뭔가 좀 소리가 나요. 설계의 문제일까요? 관리의 문제일까요? 그건 모르죠. 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재질도 설계의 문제지 뭐. 이렇게 까랑까랑까랑까랑 지금 나잖아요. 네. 나면 안 되는 소리 난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 옛날에 현대 VVT 엔진도 이런 소리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차? 무슨 엔진?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반떼 HD랑 그 i30 FD 아, 에 그건 들어가는- 다 스코핑 나는 걸로 유명한 엔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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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차들이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오일 많이 먹고 이제 고장 날 때가 된 거예요. 아, 네, 큰 고장이 난 거예요, 사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일단 10만 넘어가면 나는 소리 들으니까. 원래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아, 원래 나면 안 돼. 네. 원래 차라는 이런 소리 안 나요. 네. 저는 이게 후진 기어가 잘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후진 기어도 안, 1단하고 후진이 다 같이 안 들어가지. 왜냐하면은 네, 입력축이 지금 완전히 클러치가 완전히 안 떨어지니까 당연한 얘기죠. 저는 그래서 반클러치에 그 붙는 미트 시점은 또 정상이어서. 정상 아닌데 너무 빨리 미트 되는데. 아, 정말요? 예. 보통 제가 알고 있기를 얄팍한 그거는 지식으로는. 미트 시점은 네. 차마다 달라요. 그리고 아. 클러치 설계한 사람마다 다른 거고 심지어 BMW는 그걸 내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원래 옛날 차들은 그게 다 조절이 되는 건데 요즘 차들이 조절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조절할 수 있으면 전 좀 더 올리고 싶은데. 그렇죠. 네. 옛날엔 다 조절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밑에 있으니까 언덕길에서 출발할 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네. 아예 발꿈치를 붙인 상태로 음. 조금만 떼고 악셀을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너무 빨리 붙으니까. 네, 이게 너무 생기는 빨리 문제예요. 붙으니까.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바디 강성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가도 턱을 치면 또 어디선가 진동은 또 와. 근데 이게 공차 중량이 차 부피 대비는 진짜 가벼워요. 140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가벼운 거지. 204보다도 가볍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C클래스보다 가벼운 이게 얼마나 가벼운 거야. C클래스가 몇 킬로 정도 나가나요? 204가 한 145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 가볍네요. 무거워요, 오히려 C클래스가. 옛날 C클래스가. 요즘 C클래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요즘 C클래스는 1500km대. 네.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도 차의 어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훌륭해요. 내가 어제 탄 그랜저보다 이게 나아. 사뿐한 느낌이 있어, 차가. 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는 제 생각엔 가격을 얘기하고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많은 분들이 K5 타다가 K7 사면 돈 주고 사잖아. 네. 사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아, 이제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훨씬 좋아, 차가. 네. 이러는데 뭐 그거야 뭐 사람 느끼기 나름이니까. 타본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둘 다 타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 차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뿐한 느낌이 좀. 예, 사뿐해요. 차는 그리고 이게 스노우라 그러는데 차가 유난히 사뿐해. 네. 그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특히나 승용 디젤의 FF 세단이었기 때문에 또. 디젤이었어요 K7이? 네. 아, 그럼 최악이었네. 더 무거운 그 엔진을 가지고 예, 안 그래도 무거운 차체에 그렇죠. 얹어버리니 예. 거동 성능이 너무. 아니 그래도 K7 V6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예, 있죠. 휘발유는 V6였으니까. 네. 2.4 엔진보단 못할지 몰라도 V6보다는 네, 3.3 엔진보다는 그렇죠.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차가 공차 중량이 1640km였던 걸로. 근데 그것도 부피에 비해서 가벼운 거지. 그쵸. 근데 뒤가 가벼운 느낌이 너무 그 체감상으로 심해서, 물론 얘도 뒤는 가볍지만.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 K5 생각보다 좋았구나, 차가.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예, 이 정도면 탈만 하죠. 타고 다닐만 하죠. 괜시리 기분이 좋네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문제가 전혀 없죠. 훨씬 편해. 그러니까 크루징이 지금 되게 편해요. 오히려 저는 직진 성능도 그렇고 K7보다 K5가 직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직진성이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 사실은 차마다의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지금 중고 산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상태 좋아요, 생각보다.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요. 다만 이제 그 클러치에 대한 거는 수리가. 예, 수리를 해야 뭐 이런 거는 뭐 수리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난 그렇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타이어는 이게 타이어가 이게 생각보다 좋은데 아,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다. 승차감 좀 너무 딱딱하잖아 지금.
딱딱하긴 하죠. 예, 네. 딱딱해요. 근데 아까 패턴 보고 그랬잖아요. 큰 패턴이었고 잔 패턴만 있는데 네. 잔 패턴이 지금 쓰면서 없어지는 타입이거든요. 네. 네, 좋아요. 지금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예, 근데 이거 아마 눈길이 나쁠 거야. 예, 미끄러지기 눈길에는 많이 쉽겠죠. 미끄럽게 생겼었어요. ABS가 계속 잡히더라고요. 눈길에서? 네. 그렇죠? 빙판길에서. 그렇죠? 조금만 빙판길이어도 ABS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면 이게 사계절 타이어인데 약간 서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주행성이 지금 단단한 느낌 더 있거든. 근데 어떻게 트랙드가 700이 나왔을까요, 근데 타이어? 이제 그 숫자는 뭐 자기들 주장이기 때문에 예, 주장에 별로, 불과하다. 예,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나는 그거 믿지도 않아요. 그 숫자. 저는 원래 보통 한국 타이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 많이 쓰는 예. 그 S1 노블인가 S2 노블인가 예, 예. 그거를 주로 썼었거든요. 그건 조용하고 네, 부드러운 네. 편이지. 네. 이건 내가 볼 땐 반대예요. 네, 완전 반대 예, 성향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원래 피렐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내가 볼 때 이거 나온 거고 네. 원래 피렐리는 더 심했어요. 더 딱딱한 예, 거. 더 딱딱해야 돼요. 썸머 타이어 기준으로. 아니 사계절 기준. 사계절. 사계절조차도. 아. 이게 이제 기어봉도 위치가 잘못됐다. 아까 내가 인체공원 네. 얘기했잖아. 네. 기어봉이 너무 뒤에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어. 이렇게 빨대 음료에 자꾸 걸려버려요. 이게 기어봉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지금. 네. 근데 요거를 앞으로 빼놓으니까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시동 요석계는 고려도 안 한 거야. 이거. 그렇죠. 네. 자동만 고려한 거죠. 이태리 차처럼 아니면 기어봉이 여기서 나오든가.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동 변속기여도 이 컵홀더에서 팔 걸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번 하면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아. 네, 이거는 수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의자를 뒤로 쭉 빼고 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근데 그럼 또 클러치가 깊어가지고. 아이 참. 키 큰 사람을 위한 차네. 그쵸. 내가 잠깐 뒤로 밀었는데, 예, 그러면 조금 나아졌어요. 저도 원래 운전할 때 시트를 최대한 낮추고 좀 그렇게 가까이서 하는 타입은 아닌데 예. 요 차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클러치도 깊고 기어봉도 안 닿고. 수동 운전은 얼마큼 했어요? 4일 됐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 수동차 운전 안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짝 앉을 수밖에 없지, 지금.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트 시점이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네. 더더군다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지, 지금. 거의 바닥에서 20% 밖에 안 맞아요. 떨어져 있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비사를 갔는데 그분들도 시동을 꺼먹더라고요. 평소 감각이랑 다르니까, 그죠? 수동 중에서도. 예, 예. 그래도 뭐, 깡통이라는데 스티어링 휠에 지금 여러 가지 스위치가 달려있거든요? 이거 포르쉐였으면 다 옵션인데. 다 있어요, 다 있어, 여기 지금. 이 크루즈 들어가 있는 거는 네. 이제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원래 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누가 스위치만 달았겠지? 네, 스위치만 바꾸면 이제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핸들 바꿨네, 그러면. 네. 스위치 이걸 달았겠네. 네,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희한하게 또 네. 아까 오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클러치를 밟으면 그 크루즈가 해제가 되는데 예. 클러치를 안 밟고 기어를 빼버리면은 그걸 예. 인식 못해요. 그렇겠죠? 네. 아, 클러치 스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인가 보다. 네, 네. 기어 변속을 전혀 기어는 인식을 못. 포지션을 못 이기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차를 구매하게 될 때 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이 시트가 예. 요즘은 다 가죽 시트로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가죽 시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요즘엔 그거니까, 이제. 다 그거니까 네. 기본형도. 음. 근데 여름엔 엄청 뜨겁고 열을 잘 받고 겨울에는 앉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렇지. 근데 그거를 굳이 왜 할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직물 시트가 100% 직물이 이제 없으니까요. 네, 네. 물론 오염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지만 씻으면 되죠. 예, 스팀으로 하면은 예. 그것도 씻기고. 아, 근데 차가 유격감도 없고 짱짱해요. 스티어링 유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없는. 예, 전혀 없어요. 네, 네. 예, 전혀 없어요. 짱짱해요, 움직임도. 그지? 제가 이거 이거 체험해 같이 이거 잘 안 된다, 그지? 아, 그렇죠. 이건 타입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 얘는 레겐 피어니언이 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지금 6단으로 지금 70km인데 전혀 뭐 크루징 문제 없어요. 2000rpm도 안 쓰고 있어요. 저는 1500rpm에서 변속해 버립니다. 너무 빨리 하네.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예, 그게 그런다고 안 아껴져요. 아, 정말요? 예, 그냥 2000에서 할까요? 예, 그게 전혀 안 아껴지니까 예, 그거 아무 상관 RPM하고 관계 없어요. 부하는 아, 부하량에 관계 있는 거지 RPM은 오히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악셀라이트 전개량에 따라서 예, 연료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악셀 전개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차가 받는 부하라는 게 있어요. 아, 그거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내가 무조건 RPM 낮게 쓴다고 기름 작게 먹지 않아요. 제가
무지해서. 뭐 아니 시도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엔진이 안 좋으니까 점점. 그쵸. 우리 지난번에 번 체험회 편에 네. 그 후륜구동차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미안한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훨씬 편해. 아, 정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동 방식만 가지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그럼요. 평가를. 아무리 후륜구동이라도 바디강성 떨어지면은 직진성 나빠질 거고, 아무리 전륜구동이라도 바디강성 높고 서스펜션 설계 잘하면은 문제 없겠지. 문제 없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훨씬 한수 위급의 지금 주행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체 크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죠. 크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살 때 네. 처음에는 이제 DH를 생각을 했다가 DH도 이 가격이면 사는가? 아니, DH는 좀 더 비싸지. 요거는 제가 가진 예산 중에서 완전히 예. 삭감을 해버려서 산 거고, 예. DH는 DH 더 줘야지. 훨씬 더 줘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많이 더 줘야 그렇네.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구매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살까 했는데 타보는데 예. 큰 차가 이제 더 타기가 싫더라고요. 그 큰 차가 가진 거동성이 불만이어서. 예. 아니 큰 차 타기 싫었는데 이걸 샀다고? 아. 난 이것도 큰데? 이것도 많이 커요 지금. 물론 약간 앞뒤가 예. 안 맞는 얘기일 수도 그쵸. 있는데 이제 K7에서 느꼈던 그 특히나 앞이 무거운 현상, 예. 그냥 후륜구동으로 넘어가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순간 예. 아, 그렇지만은 않구나 또. 후륜구동도 앞에 엔진이 무거우면 또 무거운 거 네, 맞아요. 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은 네. W204라고 하나요? 아까 그 C클래스 네. 그 정도. 203? 예, 204. 네, 204 그 차더라고요. 아, 후륜구동에 네. 적정한 사이즈의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가격도 뭐 그거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유지비가 이제 또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또.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유지비를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그 방식의 장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지 뭐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걸 네. 감수를 하고 W211에 네. 그거를 살라고 했는데 11은 또 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라니까. 또 달라진다니까요. 자동차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보고 그렇지. 다 봐야 예.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네.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그렇죠. 나중에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거지. 네.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내 말을 알아듣든 뭐 알아들은 내 말이 무슨 뭐 절대 진리도 아니고 못 알아들으면 또 어때? 그렇죠. 야,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극히 주관적인 그렇죠. 리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알아들어서 따라하는 사람은 따라하는 거고 해보니까 뭐 아이씨 뭐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러고 다시 딴 데로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각자에게 달린 거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차가 작은 차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은 쓰는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카니발이 필요한 사람은 또 카니발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를 줄 때 떠나서 네. 필요한 그런 거보다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운전을 일상에서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딱만 다녀. 그리고 국도에서는 60km, 70km만 다니거든. 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차를 권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가쿠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도 그렇잖아. 출렁출렁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속이면은 문제는 없죠, 사실. 저속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내 입장에서는 한계사항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턱 하나만 넘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문제가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자꾸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리뷰에서 내가 하는 말은 내 기준에는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기준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만나본 구독자들은 다 기준이 없어요. 예,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큰 차에 예. 대한 약간 좀 그게 있어서 저도 사실 드림카가 예. W221 예. 둘둘 하나. 둘둘 하나. 네. 그러니까 네. 거봐. 나는 W 둘둘 하나 저도 싫어. 그러니까요. 아, 저 그 영상 봤는데 예. 그 영상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꿈을 깼습니다. 아니라고는 아니야. 아니라
그 덩치의 차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덩치에서 제일 좋다 그랬지 내가 갖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둘둘둘하고 네. 비교해도 둘둘 하나가 승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진 않아요. 바디 강성은 둘둘둘이 더 높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 차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차가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차에서는 이게 해결됐는데 저 문제가 생겼고 옛날 차에서는 또 저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고를 때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고르는 거지 완벽하게 만족하는 물건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뭐 포르쉐 981은 마음에 들어요?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도. 예, 더 마음에 드는 차가 있는데 더 마음에 드는 차는 너무 비싸. 내가 파간이 좋다, 코닉스고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 30억, 40억씩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으면 샀겠지 나도. 저는 원래 그래가지고 W 둘 하나였나요? 아, 211. 네, 211. 예. 그렇죠. 그거에 200K 컴프레서.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모델을 정말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부모님을 설득을 하려 했으나 예. 제가 이제 과거에 혼다 어코드를 탔었어요. 3.5? 네. 예. 그걸 탔었는데 그때 고장 나가지고 부품이 수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차 운행 못하고 에어컨 컴프레서가 한여름에 고장 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창문을 다 열고서 그러고서 다니는 걸 보니까 예. 너 외제차 사지 마라. 그렇지. 그 맞는 말이지. 그 국산차 했으면 금방 고쳤을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근데 컴프레서 오는데 2주 응. 걸리니까 그거 하지 마라. 2주면 짧게 걸렸네. 그쵸. 그나마 짧게 예. 걸린 건데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 이제 그거는 차를 본인이 벌어서 샀어요?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 왜 물어봤어? 어차피 네 돈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이제 뒤에 계신 분은 저하고 한 10년 이상 지금 네. 여기 이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 나를,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변에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하고 영상만 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또 영상도 안 보고 저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격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요. 공격 영상용 버전에는 저는 어떤 사람이죠? 살인마. 악마야, 악마. 살인마. 일단 살인마야. 후배들의 목숨 팔았잖아. 그러니까 살인마. 그 다음에 후배들의 목숨 팔아 돈을 벌었으니까 돈만 밝히는 악덕 상인. 아니 뭐 아닌 게 아니라 맞아. 지금 그렇게 묘사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거 이렇게 외면 안 해요. 나는 다 들여다봐요. 왜냐하면은 그걸 외면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저기 꽁이 왜 자기가 이렇게 맹수한테 공격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숨었다 생각하고 머리만 풀숲에다가 이렇게 쑤서 박는단 말이야.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내가 외면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얘들이 왜 이러나를 봐야 된다. 뭐. 그리고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얘들이 뭔가 나한테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응징도 해야 돼. 예.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중에도 댓글 반응 내가 여러 번 보는데 여러 반응이 있어요. 물론 뭐 감독님 뭐 이런 한데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거 있잖아요. 모든 차를 내 느낌 있는 그대로 100% 표현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예. 근데도 욕을 이렇게 먹어. 왜 K7 같은 거, K9 같은 거는 왜 좋은데 네가 나쁘다 그러냐고 막 이러시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좋으면 그걸 타시면 돼요. 맞아요. 예, 본인 취향에 맞는 거. 그럼요. 제가 뭐 본인들이 돈 내고 타는 차에 대해서 내가 타지 마라 한 적 없잖아요. 그냥 그 차를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을 했지. 내가 사지 마라 한 적 없어요. 내가 뭐 사라 한 적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돈 뺏은 적도 없고 돈 못 해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화를 내시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저는 신기한 게 예. 물건과 자기를 일치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나 나도 그런데 뭐. 아, 그런가요? 예, 나도 그래요. 이 차를 욕했다고 자기를 욕하는 느낌이 드나 봐요. 나도 저기 내 시계와 나를 일체화하는데 우리 저 옛날에 백화점 가서 로저드비 아, 로즈드비. 예, 시계 맞죠? 네, 그쵸. 우리 여러 명 갔거든 백화점에. 네. 근데 그 판매 상인이 나한테만 와서 맞아. 시계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 이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되게 사람들이 네. 비싼 물건 앞에 가면 좀 주눅 들어가지고 쭈삣쭈삣 하잖아. 그쵸. 내가 그게 없어. 아, 내가 딱 가도 이거 뭐야 시계네? 딱 보고 야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공이 2개 더 붙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막 관심 있게 봤잖아, 그지? 그치. 그랬더니 저 머리 그냥 뛰어나오더니 한번 차보겠냐는 거야. 어, 그래 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아시아권에 2개밖에 없는 어쩌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한번 보고 왔는데 근데 그런 거거든. 그런데 보면 우리 리뷰도 댓글에 많잖아. 왜 남의 차에 기대냐, 여기 문지방에 왜 발을 얹냐 이러는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알죠?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왠지 알아? 분명히 그 말 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았거든 내가.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고, 제 가까이에서 매일 저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요. 대충 이제 뒤에 계신 분한테 내가 또 으스가 돼서 때려주진 않았어. 네. 자기 그러니까 때려줬어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네. 가까이서 본 저는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소개를 좀 해줘야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멀쩡한 직장에 예. 인천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제가 감독님을 만나고 네. 직장 때려치고 여기 이사 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런 얘기 하니까 또 내가 교도소에 됐잖아. 그래, 그거 말고, 내 눈치 없어가지고.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 이게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이 정도면은 알아듣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강요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강요라는 거 절대로 없어요. 그죠?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 강요 안 하죠. 네. 설령 당신이 어떨 때는 뻘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야, 그거 뻘짓 하지 마란 말 하나요? 아니, 그 얘기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네. 하죠? 하여튼, 근데 이제 약간,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은 언지는 줘요. 그 언지만 주죠. 네, 언지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보면, 그때 그게 그 얘기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지. 그쵸. 내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리고 아니요, 내가 아니요. 아랫사람이라고 막 시키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네. K5인데 왜 오늘 왜 이민재편이 됐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좀 평등하게 대해줘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뭐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 나는 제일 살면서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우리 둘이 대화를 하는데 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야, 형이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야, 내가 이렇게 말하지. 나는 내가라 그러지. 내가 형이 말이야. 이런 말 안 하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난 내가라고 하면 난 너가. 그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죠. 형이라고 하면 본인이 윗사람이라고 못을 그치, 이미 박아버리는 깔고 가는 화법이 거잖아. 전제해놓잖아요. 근데 전제해놨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죠. 고갯마루 채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호칭이 감독이라고 붙인 거지. 그전에는 그런 호칭도 안 썼어, 우리가. 맞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런 거야. 누가 와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제가 저기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래가지고 개새끼라 불러봐. 이렇게 했지. 아니 진짜야. 이거 있었던 일이야. 그랬더니까 되게 나가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형이라 부르기엔 우리 오늘 구독자님도 그렇지만 형이라 부르기엔 좀 너무 격차가 크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삼촌이라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호칭을 통일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지. 감독님으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요번에 내가 공격받은 거 보니까 거기 댓글에 많은 게 그거였죠. 이 사람 왜 감독이에요? 이 사람 무슨 감독이에요? 네. 걔들은 찾아보지도 않은 거야. 내가 옛날에 저기 원메이크 레이싱 할 때 팀이 있었고 그 팀의 감독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그거를 예우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감독이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화 감독이 영화 이제 안 찍으면 감독이라 안 부르나?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런 맥락인 거지.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감독이라 들으니까, 내가 본 영상에서는 세상 살인자의, 세상 나쁜 놈인데 악마인데, 악마를 왜 한마디 감독이라 부르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 그 안에.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맞죠. 이런 얘기를 내가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 네. 악마 감독이었네. 악마를 왜 감독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 난 다 이해가 돼.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요? 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더 악마인가? 아이 참. 근데 나는 알아요. 그분들을 그렇게 막 댓글로 와서 비난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착한 분들이야. 왜냐하면 본인이 착하기 때문에 악마를 봤을 때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살인자도 왜 변호권을 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번 일에도 그러면 상대방은 나도 변호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던가요?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그거에다가 막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네. 또 욕이 날려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말을 할 수 없죠. 끝이 안 나죠. 그렇죠. 심지어 없는 말을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 없는 말 붙여하면 난 억울할 거야, 안 억울할 거야? 억울하죠. 근데 그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명을 하죠? 그럼 또 이만큼 또 어떠세요? 네, 또 엉덩이 얘기를 또 이만큼 붙여가지고 또 해요.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팀 내에서도
많은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왜 감독님 가만히 계시냐. 근데 내가 뭐랬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이다. 아, 그건 맞네. 예,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뭐 말을 심지어 더 있잖아. 붙여도 응. 첨언을 해도 거기에 대한 그 욕만 다시 또 추가지.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할게. 하나씩 들어와라. 네. 붙고 싶으면 하나씩 오라고. 예, 한 방에 오지 말고. 이게 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되게 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때부터. 생기지, 맞아. 그쵸. 근데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오라고. 뭐 돈을 걸든 뭘 걸든 한 사람씩 오면 내가 다 붙어줄 수 있어요. 이거 또 배틀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이게 내가 지금 당신들하고 붙어서 이겨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제 메일로 오는 거 아닌가요? 메일 와도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전화도 와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차분해. 차가 엔진만 문제다 지금, 그지? 이 엔진이 근데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소리만. 이 소리만이 아니야. 이 소리가 지금 줄랑글 담고 있다고. 지금 엔진 상태는 내가 저기 소리 되게 예민한 거야. 저 어디 가다가 그렇죠. 소리 딱 들으면 야 이거 이상하다. 네. 근데 이건 지금 좋지 않다니까. 옳지 않아 지금 이게. 좋지 않아. 차체는 이렇게 좋은데 지금 엔진이.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는 저것도 안 해주지. 리콜도 안 해주잖아. 네, 그렇죠. 이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니, 네. 이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이민재의 추종자들한테 예. 자꾸 교를 붙이잖아요. 저기 신도라 그러지. 신도라 하죠. 광신도. 네, 광신도라 하죠. 예. 근데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예. 이 광신도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감독님이 자꾸 미래를 자꾸 예. 맞추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런 소리라든지 예. 이럴 거다 아니면은 무슨 현상을 보고 예. 이건 이 현상이 나타날 거다 예. 라는 것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다 맞췄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예. 상당히 높은 높은 확률로 맞췄거든요. 아니 막 욕먹었잖아 댓글로. 네, 네. 그때도 막 대응을 해라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은 자 이제 잘 들어봐. 3일 후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일주일 후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쭉 얘기를 했거든. 네. 그대로 됐어. 들었지? 그래 난 이민재 교다 이놈들아. 그러면은 뭐. 광신도다 내가. 내가 얘기하고 내가 소름 돋아 가끔은. 내가 광신도다. 진짜로 내가 그 얘기하잖아. 야 내가 얘기하는 진짜 소름 돋는다 얘기하잖아, 그치? 광신도 같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 살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나도 사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더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 더 생겼어요. 그쵸.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겉으로 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 그게 진짜 부석길라거든. 근데 아직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 무슨 잘 얘기인지 이해하기 몰라요. 어려울 텐데. 이해합니다.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예, 근데 나는 그게 정말 너무 가소로워요. 근데 그게 나도 내가 안 그랬다는 얘기를 안 해. 나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자 우리 초등학교 다녔잖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누구나 하는 게 있어. 장래 희망 발표하는 거 있지? 네.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유튜브나 영상으로 안 담아먹기 정말 잘했어. 그거 담아놨으면 지금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들.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 기억나? 자기는 장래에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그랬거든? 근데 왜 돈 받는다는 얘기는 빼. 공짜로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가 뭐 아픈 사람 고쳐줘가지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왜 돈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 돈 받는 얘기 안 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쵸. 나는 그때 뭐랬는 줄 알아요? 법관이 되고 싶다 그랬어. 판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고 그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막 계속 야 너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 그랬거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미친놈이었지 그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해, 그지? 어렸을 때니까요. 중학교쯤 가가지고는 이게 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이런 가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중학교 때 들었어. 중학교 때 들었다고요, 그게요? 중학교 때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는 내 친구들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막 그냥 단체로 막 모여가지고 막 한쪽을 막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 도대체 얘들은 왜 이럴까라는 너무 슬픈 거야 이 세상이. 그랬던 적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쯤 가가지고는 씨발 인생 그냥 혼자구나. 그냥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 형제도 필요 없구나. 이거 그냥 무조건 인생은 혼자다.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나는 철학책 같은 거 안 읽는 거 알지? 나는 전공서적인 애는 아니고요. 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철학가들 책을 읽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읽고 맨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지금? 아니 이거 우리 신랑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내 말에 토를 많이 달았어. 네. 근데 요즘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랑 겹쳐서 그냥 계속 한번 물어봐요. 당신 이거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했냐고 나한테. 자기가 20년 전에 한 말인데 이거 왜 했냐 그래. 그럼 내가 모르지. 나 내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이
와 이거 뭐지? 이런다니까. 그래서 막 요즘 나보고 이펜하우 막 이러면서 맞네요. 막 이러는데 나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막 니체하고 쇼펜하우하고 나보고 막 어느 데가 갈까 그랬는데 내가 그랬지. 굳이 비교한다면 쇼펜하우 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책을 안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쇼펜하우에 대해서 어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네. 다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 감독님이 한 네. 말씀인데요. 네. 우선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예. 똑같은 그때는 얘기를 유튜브에 한다. 이런 내용도 없었잖아, 그지? 네, 그러면서 저도 보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결국은 다 한쪽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철학만 했는데 나는 철학만 한 것도 아니잖아. 난 운전도 했는데 레이스도 했는데. 그렇죠. 그쵸.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운전수는 떨어졌고요. 철학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철학가 훨씬 더 가까워요. 아니, 그래 난 원래 우리 레이스 해보면은 네.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레이스 해보면 사람들이 레이스에 미치잖아요. 네. 이거 정확히 미치는 거예요. 돈을 진짜 미친 듯이 퍼붓고 연습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내가 그 승부 이론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 레이스하면서 그쵸. 내가 발견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레이스에 그쵸. 빠지지 마라. 레이스에 빠져서 거지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다. 거지만 되면 다행이야. 몸 다친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나는 항상 옛날부터 뭐라 했어? 레이스는 위험한 거다 그랬지. 맞아요. 예, 근데 자꾸 레이스장 가면은 레이스하는 사람들 뭐 한스도 하고 뭐 롤케이지 쳤기 때문에 이 차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야 누가 누구 목숨 파는? 나는 위험하다고 하는 주인데 내가 목숨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죽은 사람도 레이스하다 죽은 사람도 꽤 많고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문제네. 이 MDPS가 네. 완만한 코너에서 불편하구나. 무게감이 맞아요. 그렇네. 이게 중간에 껐덕껐덕하는 그 예, 느낌보다 매끄럽게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이 당시에 나온 MDPS 현대기아 MDPS가 그렇더라고요. 무게감이 그렇네. 이게 변해가지고 자꾸 중간에 아까 대관령 고개 넘어갈 때 확 꺾을 땐 네. 괜찮은데 그렇죠. 요런 이게 길에서. 완만할 때가 문제예요. 이럴 때 유압식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네. 거지. 미세 조정할 때. 미세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포르쉐 거 타봐야지 않아. 포르쉐는 또 아니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욕먹는 거야. 또 저씨 뭐 국산차는 맨날 까고 뭐 포르쉐를 맨날 칭송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모르는 애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더 이상. 본인들이 타보고 느끼지 않는 이상 평생 가도 포르쉐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또 예민하지 않으면은 아 그렇지. 그렇죠. 감각이 예민하죠. 네. 와 이건 6단에서 지금 크루징 다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엔진이 그 딱딱 소리만 안 나면은 완벽해요. 그러게요. 근데 어디서 나는 건지 저는 잘 체인 쪽일 것 같아요. 체인을 역시- 교체하면은 나아질 가능성이 좀 그게 단순하지 않아. 예, 체인도 갈아야 되고 뭐 스프로켓도 갈아야 되고 이 물건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CVVL에서 날 수도 있어요. CVVL도 유압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헤드에서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헤드 안에서 나는 거 맞아요. 아. 예, 소리가 헤드 쪽에서 나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벌써 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거 하나 고치면 돼요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 정비사를 위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네, 그 하나로 돈 내는 고객은 네. 빨리 하나로 기계를 짓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현실이 안 그런 걸 뭐 어떡해요. 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정비사 너무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정비사들 편이라니까요. 이거는 좋네. 오디오 여기 각도는 좋다 이거는. 이게 운전자한테 딱 가르쳐서 네. 그냥 시인성은 좋은데 BMW 236 느낌이 나 지금. 아 그 느낌 살짝 네, 있네요. 그 그러네요. 느낌이 나요. 그 느낌 살짝 있어요. 근데 버튼 조작 질감은 그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해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제 기준은. 그거는 뭐 터치보다 낫잖아. 그렇죠. 푸조를 탔어서 그랬나 봐요. 푸조는 조작감이 좋았죠. 아, 제가 탄 게 아니라 제 친구 차인데. 아, 친구 차였어요. 네, 그래서 많이 몰아봤는데 아. 그 차는 진짜 하나하나 눌리는 느낌이 딱 정확하게. 유럽 차들이 좀 그런 게 있지. 네. 근데 얘는 맺고 끊는 게 없어요. 차주님은 지금 의문의 일패야. 차가 욕을 안 먹어 지금. 그러네요. 저는 욕먹을 근데- 각오를 하고 왔는데. 나도 바보 아니야. K5 같은 이런 차 욕하면 나 죽어. 알지? 이거 K5 차주가 한둘이 아니야 지금. 몇십만 명이. 나 죽어. 이거 내일 K5 동호회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죽어. 안 그래도 욕먹는데 그거 그냥 가중으로 욕먹고 싶어?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웃자고 한 얘기고, 네, 알아요. 실제로 욕할 게 없어요. 네. 흔한 차인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티가 나잖아. 흔한 물건은 나쁠 것 같고, 왜 희귀한 물건, 희귀하고 비싼 물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 꼭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 그거 아니라니까요. 혹시 감독님 전에 네. 타보셨던 1세대 2.0 터보 네. 트랙 주행하셨던 그 차량 트랙에서 기억하시나요? 주행한 거 가지고 길에서 주행한 거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어요. 일단 네, 트랙은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어요. 그냥 빨리 가느냐고 딱 빨리 안전하게 가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지 차의 맛은 길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트랙에서 다 타본 차들도 네. 가끔 길에서 누가 만나면은 네. 야 나 한 번만 타보자 내가 이런다니까. 아, 왜냐면 길에서 맛을 알아야지 내가 이거 사도 될지 안 될지 알잖아요. 그렇죠. 주행에 신경을 쓰느냐, 차량 성능에 신경을 그러니까 써보느냐. 이 트랙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건가지. 네. 한계의 성능 그런 거고 집중하는 이런- 포인트가 예, 안 그렇죠. 되는 이런 거지. 맛은 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을 되게 좋게 평가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쵸. 트랙에서 좋았으니까 그때. 네. 근데 그건 틀렸다. 이게 현기 MDPS가 왜 똑바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틀렸다. 똑바로는 잘 가. 그러니까 똑바로 못 가는 거는 핸들을 세게 주는 사람들이야. 똑바로 잘 가요. 저도 테스트 해보니까 잘 가잖아, 네, 그죠? 문제 없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차의 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자꾸 오른쪽으로 쏠린다 이런 분들도 그런 건 계시는데. 얼라이먼트를 봐야지. 그쵸. 예,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거죠. 신차여도 얼라이먼트가 잘못될 수 있나요? 있어요. 신차 뽑고 나서 그런 분들도 예, 그럴 가끔 수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신차 공장의 얼라이먼트 기가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가능한 얘기죠. 이 세상은 어차피 절대적인 건 없어요. 아, 그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우리 무게 측정기에는 오차가 없다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울도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댓글에 억울한 게 나는 1kg 때문에 실격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100kg 때문에 실격됐다는 새끼들은 뭐야 도대체? 좀 찾아봐! 야! 내가 그런 사람한테까지 일일이 다 해명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야 100배를 내리면 어떻게 하냐 씨. 100kg이 실격됐다고 네. 그랬어요. 아니 그 실제로 거기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게 네. 내용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욕할 거리만 찾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원래 그렇죠. 단편적인, 그건 단편적인. 이해해요. 네. 워낙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악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난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 같은 난 악인도 아니. 나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사람인 거였지. 아, 그럼요. 예, 나는 모든 점에서 중립이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내가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싸움 와가지고 뭔 얘기 한단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했네. 아니지. 아니 그렇게 말 안 하지. 그거 그래 저 사람. 내가 현장에 안 있어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현장에 다시 가보자. 딱 이러죠.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어떤 점원이 자기한테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 사람도 화를 내겠지. 그래도 이제는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셔서 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이해한 거하고 그거는 다르지. 그걸 이해하면은 단순히 그 말을 왜 그때 그럼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쇼펜하우어 책 읽으면 쇼펜하우어 돼요? 안 돼요. 됐죠. 네. 쇼펜하우어 책 안 읽어도 쇼펜하우어 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100번 읽어도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예수 됐어요?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쇼펜하우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예. 질문을 했어요. 네. 이해를 했냐? 네. 이해했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 아니, 모르는 것도 많대요, 물론. 이해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네네. 이해가 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은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게 그쵸. 맞지. 맞죠. 몇 구절에 대해서 예. 해석을 들어봤는데. 자기식 위주로 오석을 제 하겠지. 제 해석이랑 달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그걸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래도 정신이라고 부르잖아. 그래도 정신. 그래도 정신.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랬어? 대충 유튜브 보니까 뭐 모든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그거 돼요? 안 되죠.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자기 실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못 끊죠. 실리 아니야. 실리 아니어도 그냥 못 끊어. 못 끊어요. 그렇죠. 끊을 수 있을 것 같지 말하지만 못 끊어. 그렇죠. 부모님하고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끊죠. 못 끊죠. 절대라 그랬잖아 지금. 절대라 그죠? 얘기하지. 그렇지. 네. 그것 여기 절대가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본인 입장에 절대가 맞으면 절대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책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이해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읽었다 단순히. 그런 사람도 있더라. 예. 세상에 그런 이상한 놈도 있더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난 내가 볼 때 쇼펜하우어 이상한데? 난 이상해. 왜 관계를 끊으라 그러는 거야? 내가 현실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관계 끊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10,000명 중에 쇼펜하우어처럼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저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없어요. 예. 한 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책을 사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유명해져서. 왜 유명하지? 그 유명인들에게 유명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가 그 책 썼으면 어떻게 했겠지? 욕 먹었겠죠. 욕만 먹으면 이거 기치가 돼가지고 지금 죽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죽고 한 100년 후에 유명해지겠죠. 그렇죠. 아, 예.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 우선 아, 이거 오늘 잘린 내용도 많다. 예, 뭐 잘리. 편집이다, 예, 편집 되겠죠. 저도 그래서 막말했어요, 그냥. 난 몰라. 아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UPD가 영상 다 보는 것 같지 않아. 편집할 때. 아, 진짜요? 예, 쭉 잘라서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상이 나갈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사무라이 뭔지 알아요? 형님 이제 뭔지 알아요? 막말했네. 사무라이 오늘 매장 당하는 거지. 아, 사무라이 매장 당하겠네. 사무라이 광신도로 전락하다. 근데 이 예. 차를 주변인들을 태워봤는데 네. 유독 여기가 좁다는 어디가? 이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좁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진짜요?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네. 스파크는 어떻게 타? 네. 많이 넓은데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좁게 이게 보이 좁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폴시 안 타봤어? 저는 안 안 타봤습니다. 타봤지? 네. 아이고 그분들 폴시랑 로터스 타면 이제 깜짝 놀라겠네. 로터스는 그냥 여기 로터스는 네. 여자친구 사귈 때 타는 차야. 아 정말요? 어깨가 안 부딪힐 수가 없어 서로. 돈 모아서 로터스를 사야겠네요. 예. 맞아요, 로터스 사야 돼요, 로터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말 저저 얼마나 더 큰 차를 원하는 거냐는 거야. 아 나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들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앉으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가깝다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저 그래가지고 이거 살 때 딜러가 이때 그 딜러분이 이제 시운전을 해주시는데 네. 그래도 안락하나? 이 정도였는데 아니 그렇겠지 공간이 뭐 어디 가요? 네, 예. 근데 또 사람들 태워보니까 반응이 야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좁나? 아, 이게 한국 사람들 기준이 진짜 남다르긴 하네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뭐라도 한번 흠 잡아보려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요즘에 랩까지 하시는군요. 제가 좀 하자. 내가 종합 예술인이요. 그러지 말고. 아까 트로트도 하시더니. 아, 내가 장르를 안 가려. 알잖아요. 근데 노래 들을 때 장르 안 가리는 거 알죠? 맞아요, 장르 안 가려요. 난 심지어 종교 음악도 들어요. 불교 음악도 듣고 기독교 음악도 들어요. 맞아요. 난 그거 절대 안 들어요. 다 그냥 예술로 다 똑같이 취급해요. 예술은 다 예술이죠. 네.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게 감독님은 알면 알수록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더 나쁜 놈이라서? 걸렸나? 그러니까 착하고 나쁨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착함이 너에게는 나쁨일 수도 있고 악함일 수도 있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완전 상대적. 오늘의 착함이 내일의 악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선하게 사로잡혀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 세상에 절대란 말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내용이 딱 맞네요. 예, 내가 그 얘기는 날 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지 말고 사실 실천을 해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 착함에 빠지신 분들이 실제로 그 실천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악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아신다면은 사실- 착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놈을 제지하기로 했어. 근데 그게 악이야. 네, 그게 악이잖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상대편한테 그쵸. 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 자기가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할 줄 이해하시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한 사람 말만 듣고 쟤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말만 듣고 해서 근데 좀 화나는 건 뭔지 알아? 저쪽은 그 사람 말만 듣고 공격해 주는데 우리 채널은 내 말만 듣는 사람이 없다. 맞아. 나 화나네 진짜. 그잖아. 그래서 내가 졌어.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논리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유치원생이 이기죠. 유치원생이 이기죠. 유치원생은 자기 말이 무조건 많거든. 맞아요. 맞아요. 이 논리는 보이지도 않는 논리라서 욕만 먹어요. 사이드가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지? 제가 조정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너무 쪼였어. 너무 쪼였어요? 네, 너무 쪼였어. 조금 풀어야 돼. 아 그래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 근데 K5 좋다. 생각보다 좋아. 네, 아이고.